네, 2024년 AI 부트캠프 2월 2차, 네, 2차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오늘이 이제 2월의 마지막 주 금요일이죠. 다음 주는 이제 3월 1일 3일절. 그렇죠. 그래서 3일절이고, 음, 뭐 3일절도 계속 갑니다. 가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제가 뭐 크게 뭔가 이슈가 없는 건 아니고는, 네, 웬만해선 진행을 하려고 하고, 만약에 뭔가 금요일에 이슈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 한 주를 건너뛰던가, 아니면은, 네, 뭐 다른 요일을 정해서 이렇게 진행을 할 건데, 일단은 AI에 관련된 소식들이 너무 빠르게 업데이트가 되고 있다 보니까, 네,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뭐 늘 이제 처음에 시작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해 주셨어요. 이제 나는 이제 뒷부분도 한번 듣고 싶다. 그리고 이제, 한 10분 정도가 그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짜 AI에 그 관련된 거 아니면 공부법, 컨텐츠 활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리법, 데이터 정리법에 대해서 강의를 만약에 제가 하게 되면 나중에 미리 말해주세요 했는데 한 10분 정도가 이렇게 미리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 근데 이제 하게 된다면 뭐 한 4주짜리, 5주짜리로 조금 길게 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고 온라인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 마지막에 한번 오프라인으로 만나서 진행하는 거로 지금 생각은 하고 있는데 뭐 당장에 뭐 3월, 4월에는 조금 왜냐면 이제 그 내용들을 이제 기획을 또 해야 되고 구성을 해야 되니까 힘들 것 같고 그래서 일단 이제 뒷부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제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이제 오늘도 이제 출력을 해왔지만 네 A4 용지 이렇게 오늘 이제 리포트 내용들을 쭉 알려드릴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리포트에 이제 그 리포트 오늘도 이제 그 최신의 리포트가 한 3개 정도가 나옵니다. 이제 영문으로 된 리포트들을 아직까지는 한국에서는 번역해서 올라온 건 아니라서 영문으로 된 리포트들이 한 3개 정도가 나오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것들을 이제 뭐 굳이 내가 이런 걸 공부해야 돼라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그런 영문과 관련된 이런 빠른 이제 지난주에 올라온 거를 바로바로 번역을 해서 올리거나 그런 아직 컨텐츠들이 없기 때문에 그걸 알고 있으면은 최대한 어, 그 나의 실력도 늘어나는 거고 그리고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런 트렌드의 기사를 네, 영문만큼 빨리 보는 건 없잖아요. 그래서 빠르게 캐치할 수 있다는 부분. 그래서 고민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아까 말 실전 생성 AI 업그레이드 이쪽에다가 이런 어떻게 보면 이제 좀 구분이 돼야 되니까 유료 강의급 내용들을 해가지고 이 PDF나 이런 번역본들을 올려드릴지 이거는 샌들하고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본 다음에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일단은 그 지금 이제 부트캠프에 있는 쌤들 말고 이제 새로 외부에서 이제 강의를 하고 나서 이런 거 듣고 싶어요라고 하면은 이쪽으로 이제 24,000원, 월 24,000원 이쪽으로 모으려고 했는데 뭐 월 24,000원이라는 선생님들도 부담을 드리긴 좀 그래서 뭐 가격을 낮춰서 뭐 예를 들어서 9,900원에 하든 아니면 뭐 만 원에 하든 해서 이쪽 그런 쪽 공부법, 생성 AI의 진짜 활용법, 이런 논문에 대한 공부,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한 최신 자료들을 뭐 PDF도 공유 드리고 제가 정리했던 파일들을 공유 드리면서 이거는 만약에 내가 공유 드린다. 그러면 이거는 그냥 다 강의하실 때 쓰셔도 되고 이 파일을 뭐 가공 번역해서 나중에 그걸 모아서 PDF 전자책으로 내셔도 돼요. 때문에 그런 거로 음, 이렇게 뭐 안 된다, 내 거다, 뭐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 등급에 대해서는 한 주만 더 좀 고민을 해보고 나서 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뭐 같이 공부하자는 입장에서 너무 부담 드리는 거는 좀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 자료는 진짜 제가 그래도 이렇게 지금 12장짜리 자료거든요. 그래도 정리하려고 하면은 그래도 한 대여섯 시간 정도는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설명드릴 건데, 여기에도 지금 논문이 한 3개 정도가 들어간 게 이제 11장, 12장으로 이제 점선면이 연결되는 그런 컨텐츠이기 때문에 이거를 조금 차별성을 두고 제공을 해 드리기 위해서 한 거니까 이거는 네, 제가 다음 주쯤 한번 3월, 2월 말 3월 초에 공지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스토리 선생님이 말씀하셨지만 네, 후기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어, 그 그래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쌓아야 돼요. 계속 쌓아야 하지만이 이것들이 뭐 상위 노출이 되고 안 되고는 그건 둘째 문제치고 누군가 내 거에 들어왔을 때 이 사람의 그런
꾸준함과 그리고 이 컨텐츠의 그런 쌓아온 그런 뭐 경험칙을 보고 나서 이 사람의 전문성을 이 판단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은 뭐 내용이 조금 허접해요. 그런 걸 떠나서 음,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 제가 뉴스 기사, 신문 기사 위주로 이렇게 내용들을 설명드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문 기사 그 찾아가서 캡처하고 나서 그 화면 캡처하고 나서 아니면 제 거 캡처하고 나서 어 그런 것들을 신문 기사 내용들을 가져다가 짜집기를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강의 뒷 이야기에서 또 자세히 공개를 할 예정이고,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후기 계속 잊지 마시고 계속 써주셔야 됩니다. 네. 자, 요즘에 이제 핫한 그죠? 넷플릭스의 드라마 살인자 이걸 뭐 어떻게 읽어요? 이응난가? 이렇게 읽어야 되나? 아, 근데 나는 이거를 지금 한 번이라도 본 적 있다. 1번. 아니 나는 이거 모르겠다. 2번. 나는 본 적 있다. 1번. 네. 네. 아, 근데 이게 참 늘 제가 하는 낚시인데 다들 낚였어요. 1번 누르시는 분들은 네, 이거 볼 시간에 그 후기를 쓰시라니까. 광고만 봤다. 그렇습니다. 1번 누르신 선생님도 다 여기 지금 녹화되고 있다. 근데 네. 이걸 썼는지 안 썼는지. 와, 민주스님. 누가 1등으로 1번, 네. 아, 기수스님. 이작가 스님. 네, 추남함생, 네. 후기를 그래도 잘 쓰시는 분들이라서. 네. 이제 뭐, 살인자 오난감이라고 하나요? 오난감. 이거에 대해서 이제 뭐, 제가 이제 가져온 이유는 뭐냐면, 여기에 이제 손석구의 아역 배우가 있는데, 어때요? 닮은 것 같나요? 난 좀, 이게 입꼬리도 그렇죠. 그리고 눈매, 이런 것들. 난 좀, 코도 그거, 이쪽, 볼록 튀어나온 거. 난 좀 닮은 것 같다, 1번. 아니다, 뭐, 안 닮은 것 같다, 2번. 그렇죠. 닮았죠.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연예인들의 뭐 송혜교의 아역 배우라든가 뭐 누구의 아역 배우 뭐 이병헌의 아역 배우 하면 최대한 그 배우와 조금 비슷한 그런 아역 배우를 찾죠. 근데 이번 이 살인자 이응난감에서 이 그 손석구 아역을 연기했던 이 배우의 섭외가 진짜 신의 한 수였다. 사람들 몰입감 신의 한 수였다라고 하는데 네. 네, 이 손석구를 빼달은 드라마에 나온 아역 배우의 정체가 네, 생성형 AI로 만든 딥페이크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미 이제 우리 드라마에도 네, 이렇게 네, 어떻게 했냐? 아역 배우 이제 강지석이라는 아역 배우가 연기를 해요. 그리고 실제 손석구 배우의 어린 시절 사진 지금 여기에 사진이 있어요. 이 어린 시절의 사진을 네, 그 인공지능 AI로 학습시킨 다음에 어린 손석구의 모습을 사진으로 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2D인 사진을 3D로 변환한 다음에 이 친구가 연기한 거에다가 네, 이 이제 손석구의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해서 생성 AI로 만들어진 3D 모델링 이미지를 네, 여기다 입혀서 이렇게 딥페이크가 적용된 손석구 아역이 이제 연출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뉴스 기사들도 보면 요즘에 이제 뭐 중앙일보라든가 뭐 조선일보 이런 데 보면 그 이미지 캡션에 잘 보면 이 이미지는 이해를 위해서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입니다라고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한번 볼까요? 제가 저도 얼마 전에 이게 너무 이런 게 이제 나왔구나 해서 제가 어 제가 이렇게 볼까요? 음. 그래서 내가 만든 갈비찜을 시아버지가 맛있게 뭐 잘 참고 하는 말이 이래 이 제목이 좀 그렇지만 좀 네, 되게 통쾌해 하시는 분도 있는데 네, 네 여기에서 무슨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AI가 생성한 자료 사진 빙 이미지 크리에이터로 만들었대요. 그쵸? 음, 만들었다 이런 것들 이제 이런 이미지들이 네 이런 것들 진짜 네, 무서운 시어머니 같이 생겼죠. 그죠? 화가 많이 나신 그래서 이렇게 네. 그래서 이제 AI가 그렇게 이제 뉴스 기사의 이미지 그리고 실제 AI가 기사까지 써주는 그런 이것도 제가 찾아낸 게 뭐요? 인성 여기 심지어 네, 우리나라의 메이저인
중앙일보의 신문 기사입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쭉 마지막에 보면 이 기사는 구글의 생성형 AI 기반으로 중앙일보 만든 AI 시스템을 도움으로 작성했습니다. 그쵸? 음. 이런 것처럼, 네. AI가 이제 뉴스 기사에 활용이 되고. 자, 그렇다면 이게 여기서 뭘 알 수 있는 거냐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AI로 기사를 썼다, 이걸 떠나서, 이거는 뭐, 썼다는 걸 떠나서, 어떤 기자는 이 AI 시스템을 활용해서 이미지도 만들고, 그쵸?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걸 기사를 썼다라는 거예요. 그럼 기자 안에서도 AI를 다룰 줄 아는 기자와 다루지 못하는 기자로 이미 이제 나누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렇게 되면은 이 이제 뭐 이제 사람들이 댓글 보면 이제 아역 배우 이제 설 자리가 없어졌네. 그럼 이제 소수의 진짜 연기를 잘하는 아역 배우만이 살아남을 것이고, 그렇죠? 이 아이가 연기만 잘해주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이렇게 그 배우의 어린 모습들을 해서 얹히면 되기 때문에 네 이게 이제 시사하는 바가 좀 예, 크다라는 것들 알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다음에 저희가 그 1월 네, 2차 부트 캠프 때 AI 주간 업데이트 때 제가 이런 이야기 했었어요. 야, 드디어 이제 MS가 애플의 시총을 넘어섰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MS의 시총액과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애플의 시총 그래서 2조 9,900억 달러죠. 3,993조. MS가 지금 현재 1위죠. 2위가 3,739조 원인 애플. 결국은 AI를 다루는 그쵸 업체가 이렇게 됐다라는 거고. 자, 그리고 또 하나 이번 주에 이제 업데이트된 뉴스였죠. 네, AI 효과 미 시총 3위 찍은 엔비디아가 이제 시총 3위를 찍었어요. 사실은 3위는 이제 뭐 아람코라는 사우디에 있는 그런 투자 회사를 제외하고 자, 그리고 나서 실질적인 이제 그 회사를 제외하고 실질적인 3위는 이제 구글, 아마존이 이제 3위, 4위를 왔다 갔다 했죠. 근데 이 구글, 아마존, 그러니까, 어, 애플, MS, 구글, 아마존, 뭐, 아람코 이렇게 해서 그 5개의 박스권에 진입을 하는 사실은 그거를 넘어서는 회사는 없었는데 이게 22년 만이라고 해요. 22년 만에 3위의 자리를 다른 기업이 들어온 이 박스권 기업이 아니라 그 5개의 기업이 아니라 새로운 기업이 들어온 3위를 탈환한 게 엔비디아가 22년 만에 최초였다는 거죠. 그래서 약 20년 만에 이런 이제 그 판도가 이제 바뀌고 있고 실제 엔비디아가 구글 넘어서 미 시총 3위를 등극했다. 그렇죠. 그래서 엔비디아 시총이 하루 만에 한국 예산의 절반이 늘었대요. 예. 그래서 뭐 물론 이거는 뭐 거품이 있다 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결국은 이게 이걸 봐야 돼요. 제가 늘 강조를 했던 것처럼 제가 강조하는 거는 두 가지가 있어요. 크게는요. 점선면에 대한 강조가 있고요. 두 번째는 3단계예요. 모든 기술의 발전의 3단계. 그래서 1단계가 뭐라 했죠? 일상을 바꾸고 그렇죠. 2단계가 산업의 구조를 바꾸고 그러면 거기에서 필요한 인재상들이 바뀌는 거고 사람의 어떤 능력들이 필요한지가 바뀌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의 문화로서 이제 자리가 잡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바일 시대를 보면 지금 이제 핸드폰이 없으면 어때요? 불안해하고 그죠? 뭔가 답답하고 불편하고 그죠? 없어서는 안 되는 하나의 문화로서 정착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AI도 우리의 일상을 챗GPT나 생성 AI 일상을 바꾸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이렇게 AI의 기업들이 네, 시총의 순위를 바꾸고 AI를 선제적으로 도입한 기업들은 올라가고 그렇지 못하는 기업들은 순위가 내려가 뭐 도태라고까지는 표현은 그렇지만 네, 뒤로 밀려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산업의 구조가 지금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필요한 인재상들도 지금 달라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실제로 기업들이 AI의 그런 것들을 도입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뒤에 나오지만 실제 이제 AI라는 게 LLM 거대 랭귀지 모델의 LLM에 대해서 제가 이제 흐름이들이 있다 했죠. 맨 처음에는 라지 랭귀지 모델 LLM에서 네, 잠시만요. 토끼가 왜 안 나왔지? 토끼 오늘 안 나왔어. 네, 인사하고 빨리 가 이제. 그래서 오늘 토끼를 사냥한다고 이거 호랑이 네, 내복을 입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호랑이 내복을 입었는데 인사 빨리 안녕하세요. 어, 이제 그래. 그치? 이제 네, 안녕 와 안녕해 주시네. 그치? 가. 가. 음. 이렇게 이제 한번 빨리 이렇게 해야지 다시는 또 안 들어오니까
자, 그래서, 그 AI라는 게 진짜 아까 이제 3단계의 시장을 이제 변화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2단계에 와 있는 거예요. 지금 2단계. 그러면서 우리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이제 말을 하다가 이제 끊겼는데, 이제 그 거대 언어 모델도 LLM에서 그 뭐로 바뀌었다 했죠? 제가 LMM으로 바뀌었다 했죠. 라지 멀티모달 랭귀지. 그쵸? LML. 그리고 나서 뭐죠? LAL이죠. 그래서 라지 액션. 예, 그죠? 모델 M. 그래서 LAM, 람해서 뭐 람이라고 뭐 읽는 사람도 있고 하죠. LAM으로 이제 변화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제 제가 이제 이 논문을 이제 소개를 해드릴 거지만 이 논문에서는 네, 이제 새로운 네, 이 접근이 또 하나 생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로운 접근에 대해서 하나 또 배우시게 될 거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지금 2단계까지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이런 그 이제 직업을 미래를 예측하는 이런 전문 기관에서는 1단계 아까 그 이제 그 우리 일상을 바꿀 때 그 전 세계 5%만이 이쪽에 관심을 가진다. 그럼 이제 결국은 우리가 그 5%에 있는 사람들에는 들 수 있다라는 거고, 어, 제가 하나, 어, 제가 엊그저께 그 이제 공지에서 한번 올려드렸었는데, 네, 그 자율주행 택시, 그쵸? 그 자율주행 택시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 지금 그 반대 시위를 하면서 자율주행 택시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서 그 폭동을 일으키는 그 이미지 보여드렸죠. 폭동 일으키는 이미지. 그런 것처럼 그런 것들 잘 봐야 돼요. 그런 것들이 이제 러다이트 운동처럼 뭔가에 반항하고 저항하고 이런 그런 움직임들이 지금 세계 곳곳에서 이제 하나씩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만간 이제 AI를 인해서 그럼 이제 노트북을 때려 부수고 이런 사람들도 그런 걸로 시위를 하고 이런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이걸 수능을 하느냐 아니면 이거를 이게 반대로 이제 배척하느냐인데 우리는 이제 수능파에 Dari, 가깝기 dari, 때문에 네. berat 덜덜덜덜 할게요. 네. 어, 네. 마이크 한 번씩들 봐주시고 네. 한 번 켜지면 계속 켜지더라고요. 그래서 마이크 꼭 한 번씩 봐주시고, 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수능파, 그리고 빨리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네, 흐름으로 가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제 그 애플 비전 프로에 대해서 이제 그 각 그 CEO들, 아니면 이런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라고 했는데, 일단 일론 머스크는 네, 아직 별로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쵸? 그리고 샘 알트만은, 비전 프로는 아이폰 이후에 최대 혁신이다 해서 자기가 비전 프로는 아이폰 이후에 두 번째로 인상적이었다 했죠. 그래서 오픈 AI가 첫 번째 인상적이었고, 그리고 두 번째다, 이렇게 이제 어필을 하고 있는데, 자, 또 한 명의 그런 어떤 그 아주 거물이, 네, 또 이 비전 프로에 대해서 평가를 내렸습니다. 네, 바로 이제, 네, 메타의 CEO죠. 네, 저크버그가 평가를 내렸는데, 네, 이제 다른 사람들은 예전 트위터는 X에서 이제 공개를 했는데, 네, 역시 네, 그쵸. 네, 인수하고서 인스타의 대표답게, 네, 그 이제 메타가 인수를 했죠. 그래서 인스타에서, 네,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비전 프로 써본 저크버그, 메타 헤드셋이 비전 프로보다 낫다. 그래서 가격은 물론 제품 자체도 애플보다 더 좋다 하면서 저크버그가 이렇게 그 자신의 그 생각을 이렇게 밝히면서 또 이제 그런 그 자신의 이제 그런 메타의 헤드셋에 대해서 이제 어떤 홍보가 아니라 이제 긍정적인 어떤 것들이 비전 프로보다 좋다, 어떤 것들이 비전 프로에서 아쉬웠다 이렇게 하면서 남기면서 네, 자신의 그런 것들을 또 어필하기도 했는데 사실은 이제 그 비전 프로에 대해서 지금 이제 구매를 하고 나서 100일 이내에 몇 개월 이내에 그거를 반품을 하면 이제 반품을 받아주는데 지금 이제 많은 사람들도 반품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왜냐면은 사실은 지금 메타처럼 어떤 쓸 수 있는 서비스들 자체가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은 이 안에서 어떤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컨텐츠들이 많아져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컨텐츠들이 많지 않아서 이제 사람들이 뭘 해야 되지?
호기심에 구매를 했는데 딱히 할 게 없으니까 네, 이제 뭐 환불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데 결국은 이제 1세대가 아니라 다음 2세대, 3세대가 거듭하면 할수록 더 그 안에서의 활용할 수 있는 컨텐츠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네, 앞으로는 음, 더 이것들이 활성화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네, 이제 그 삼성도 네, 애플의 비전 프로에 대응하기 위해서 헤드셋 비밀 개발팀을 네, 대폭 강화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2월 18일자 뉴스 기사인데 네, 삼성도 이제 여기에 대응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도 네, 그 MR 헤드셋이 애플 비전 프로의 미칠 그 잠재력들을 인정하면서 성능과 가격 경쟁력에 뭐 주목을 좀 해서 그런 것들을 업데이트 하겠다라는 건데 결국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디바이스 기기가 나와야지만이 네, 새술은 새부대라는 말처럼 그 AI 전용 디바이스가 나와야지만이 그게 이제 그 생태계가 더 안착되고 그와 관련된 컨텐츠들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제가 말씀 PC라는 기기에서 PC와 모바일의 중간, 블랙베리라든가 이런 중간적인 기기들이 있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터치의 혁명이 이제 모바일이 왔고, 모바일에서 지금 AI 기기가 탑재가 되고 있죠. 그죠? 삼성이 그걸 제일 빠르게 했고, 그러면 지금은 이제 과도기랑, PC 모바일 과도기처럼, 스마트폰과 AI 기기의 지금 과도기랑, 그러면 그 다음, AI 전용 디바이스가 나올 거고, 오픈 AI에서도, 네, 손정희 회장하고, 그다음에 그 조나단 아이브하고 애플에서의 그 전체적인 디자인 총괄 디렉터 했던 그 사람과 같이 협업을 하면서 AI 전용 디바이스 기기를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1경에가 9,900조, 그쵸. 7조 달러를 이제 땡겨와서 이 AI 칩과 더불어 AI 전용 기계, 그 하드웨어, 이런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을 전체적인 큰 그림을 그리겠다는 샘 알트만의 그런 발표들도 내용을 비춰봤을 때, 네, 지금 이제 다음 세대는 네, AI 전용 그 뭐 헤드셋 아니면 AI 전용 디바이스 기기가 나오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했던 것처럼 그 흐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바일 시대를 유추해 보면서 이것들을 다음 AI 시대를 유추해 볼 수 있는 거고, 네. 근데 이제 또 애플 비전 프로의 반값 하웨이에서 200만 원대 헤드셋을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하웨이 비전 애플 비전 프로보다 무게 절반, 가격도 절반. 그래서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그 1세대 2007년에 아이폰이 나오고 나서 그다음에 삼성의 2010년에 갤럭시 시리즈가 나오고 그렇죠. 그리고 중국의 저가형 핸드폰이 나오면서 사람들에게 이제 이 기기가 대중화가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맨 처음에 1세대, 2세대 때는 뭐 얼리 어답터 같은 사람들이나 이걸 뭐지? 그리고 이 터치 이렇게 했지만 결국 이제 3세대가 들어가고 그쵸? 중국 저가 핸드폰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삼성의 갤럭시가 나오면서 이 가격들도 밸런스가 맞춰지고 선택폭이 넓어지면서 사람들에게 많이 대중적으로 나오면서 그 시장이 이제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던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그 흐름들로 가고 있는 거예요. 애플하고 메타가 이 시장을 네, 처음에 초기에 열어줬다며 이제 중국의 하웨이에서 네, 무게도 절반이고 그쵸? 그 가격도 더 낮은 200만 원대 헤드셋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더 이제 가격들은 시간이 갈수록 낮춰지겠죠. 그리고 이제 삼성이 들어올 거고. 그죠. 그러면 이 이제 AI 디바이스 시장의 경쟁 자체는 더욱 네, 활발해지고 우리가 그 선택할 수 있는 폭도 다양할 것이다. 어, 이거는 네, CNBC에서 이제 보도를 했던 그런 이제 내용인데 이게 뭐냐면 AI의 언급량입니다. AI의 언급량. 그래서 21년부터 해서 21년 1분기부터 해서 22년, 23년 3분기까지 AI의 언급을 얼마나 했나. 근데 보면 여기 애플은 되게 뭐 없어요. 거의 그쵸? 그리고 얘네가 AI 핸드폰 이거를 최근에 24년에 들어서 삼성이 AI 핸드폰을 출시를 하니까 AI에 대한 언급이 조금 있었던 거지. 사실 비전 프로를 공개할 때도 네, 그렇죠. 공간 컴퓨팅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공간 컴퓨팅. 그래서 AI에 대한 언급량이 애플이 너무 이제 저조하다. 그래서 아마존도 이제 거의 없다가 떴죠. 그리고 구글, 네, 제미나이나 이런 바드 이런 것들을 출시하면서 엄청 많이 가장 많이 떴고, 그다음 메타 많이 떴고,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도 네, 그렇죠. 우리가 빙 챗
그래서 빙 챗이 이제 코파일럿으로 바뀌었죠. 그러면서 네, 이렇게 이제 언급량이 많은데 애플만 유독 너무 작아요. 그쵸? 이상하리만큼 작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부의 전문가들이래요. 애플이 AI에 대해서는 진짜 기술력이 없네. 애플이 이제 경쟁력에 이제 AI 시대에 경쟁이 뒤처지고 있네. 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분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물론 23년 3분기까지의 그 언급량이지만 뭐 여기서 늘어난다고 얼마나 늘어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애플이 왜 이렇게 뒤처질까라는 것들을 하면서 이제 자료를 찾아봤는데 네, 엊그저께 이제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애플 iOS 18 역대 최대 업데이트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키워드는 역시 AI 아이폰을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리, 메시지, 애플 뮤직 등의 AI를 접목하겠다. 그래서 애플, MS와 AI 경쟁 준비 박차에서 iOS 18에 수많은 AI 기능이 탑재될 거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플도 이제 AI와 관련된 거에 이제 진입을 시작했고 사실은 AI 애플은 이제 뭐 이제 뒤에서 나오겠지만 네. 그 애플이 과연 AI와 이런 거에 준비가 없었을까라고 한다면 사실은 이제 해외 이제 그 테크놀로지 기사를 보면 네, 이렇게 이제 애플 GPT라는 거를 네, 이미 개발을 다 완료했습니다. 애플 전용 디바이스에 사용 애플 GPT를 개발했고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그 완성을 한 다음에 지금은 어떤 단계냐면 팀 내부에 그런 그 직원들이 실제 이제 업무에서 활용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글이 개발한 머신러닝 훈련 도구인 잭스를 기반으로 해서 새롭게 얘네가 구축을 한 LLM입니다. LLM. 그래서 애플이 AI 전략을 세우고 있었다. 그래서 애플은 다 준비가 된 다음에 빵 터트린다는 거죠. 그래서 네. 그래서 그 해외 기사들 보면 AI 학습을 하고 그 디벨롭을 시키는데 진짜 엄청난 돈을 지금 쏟아붓고 있다고 해요. 애플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이런 기사들이 안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해외에는 이 애플과 관련된 기사들이 많이 나와 있고 CNBC나 이런 보도들을 보면 그래서 우리나라 뉴스 기사도 봐야 되지만 이런 해외 뉴스 기사들도 조금 보면서 이런 트렌드들을 조금 빠르게 캐치를 해야 되고 그런 거를 잘 발표하는 그런 뉴스 신문 그런 종류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사들을 조금씩 보면 좋은데 어쨌든 이런 것들을 이제 개인이 하나하나씩 보려고 그러면은 저는 이제 여러 가지를 찾아보면서 여기에는 이거 업데이트가 되네 아니면 여기에 연재 글들이 이런 게 나오네 이런 걸 아니까 이렇게 이제 소개를 드리는 거기 때문에 바쁘시더라도 꼭 이 우리 주간 브리핑 할 때는 참여하셔가지고 국내 기사를 넘어서 해외 기사들, 해외 자료들도 꼭 같이 체크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돈을 지금 그 고도화를 위해서 쏟아붓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AI가 사실은 파라미터 수를 기준으로 하거든요. 파라미터. 그래서 파라미터가 얼마나 많냐에 따라서 이게 이제는 얼마나 그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인데 GPT 3.5가 1750억 개의 파라미터를 가지고 있고 이번에 애플 그렇죠? 잭스가 이제 2000억 개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GPT 3.5보다는 조금 더 파라미터 수가 많지만 GPT 지금 3.5가 아니라 이건 이제 4.5죠. 제가 수정을 하겠습니다. GPT 지금 4 기준이죠. 4. 그래서 뭐 GPT-4에서는 뭐 파라미터 개수가 사실은 오픈되진 않았어요. 공개되진 않았지만 사람들이 추정치로 전문가들의 추정치인데 뭐 5천억 개 이상인데 그래서 GPT-4보다는 성능은 안 좋지만 계속해서 이제 기능들을 업데이트하고 있고 사실은 그 이제 패럿 LLM이라고 해서 이게 이제 구글에서 실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이미지 생성 AI인데 일단은 이제 패럿 LLM에 대한 논문에 대해서 보기 전에 우선 오픈 소스 LLM이고요. 이미지 인식과 생성에 특화돼 있어요. 이미지 생성에 특화가 돼 있고 이미지 활용과 스토리텔링 능력이 뛰어나다라는 게 특징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제 업데이트 예정인 아이폰 다음 시즌 AI 아이폰에 이 LLM이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 이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과연 무슨 기능이냐? 볼게요. 이게 이제 아까 그 말했던 이제 애플의 그런 그 LLM을 기반으로 한 패럿, 그쵸? LLM인데, 자, 이런 거예요.
이미지 인식 기술이 뛰어나다고 했잖아요. 그쵸? 이미지 인식 기술이 뛰어난데, 예를 들어서 지금 기존에 있던 그, 언어 모델이나 이미지를 분석하는 모델들은 이렇게 얘네 이 동물들을 보면, 뭐, 이 동물이 패럿인가 봐요. 이 동물이 이제 패럿인데, 여기에 이제 두 마리가 겹쳐 있는 것들은 잘 구분을 못 한다라는 거예요. 잘 구분을. 그래서 여기 하나, 둘, 두 마리가 있습니다라고 이제 인식을 하는데 얘네는 네, 지금 네. 그죠? 이 패럿이라는 그 동물을 하나, 둘 여기에 겹쳐 있다. 지금 둘, 셋 하면서 한 마리의 강아지와 이렇게 네, 그렇죠. 여러 마리의 이 마리수가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여러 마리의 그런 패럿들이 이런 동물들이 있다라는 걸 인식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스토리텔링 기능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자, 이런 거예요. 자, 이 이미지를 주고 나서, 나 이 요리를 만들고 싶어 라고 하면 이 이미지에 대해서, 네, 이 재료들을 하나씩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순서를, 이 레시피를 얘가 이 이미지만 보고, 야, 이거 어떻게 만들어? 이 샌드위치 어떻게 만들어라고 하면, 아까 생성 AI가 이 이미지를 인식을 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야, 이거를 몇 분 등분으로 커트를 하고, 너 여기 박스 1번 있지? 이거를 올리고, 그다음에 2번 이거 올리고, 3번 올리고. 이렇게 하면서 여기에다가 이 레시피를 순차적으로 어떤 명령도 주지 않았어. 어떻게 만드니라고만 했는데, 얘가 그 각각의 그 이미지들에 있는 분할적인 요소들인 거죠. 이런 것들을 감지해가지고, 이것들을, 설명을 해준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나중에 이 LLM을 사용한다면, 어떤 이미지를 하나 찍고 요리 레시피를 한다. 그러면 훨씬 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아까 말했던 패럿 LLM의 그런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지 활용한 스토리텔링 능력이 네, 뛰어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미지에 대한 인식 기술, 이게 이제 애플에서 지금 네, 하고 있는 AI와 관련된 LLM들의 기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플은 어느 정도의 준비가 되면 빵 터트릴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애플의 AI 전략을 좀 잘 봐야 돼요. 왜냐면 애플이 결국은 이 시장을 끌고 나갈 거란 말이에요. 선두에서 좀 나갈 거고, 그 뒤에 이제 뭐 메타라든가 이런 이제 삼성이라든가 삼성, 구글, 퀄컴의 연합군들이 이렇게 또 그 뒤를 이을 거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애플은 일단은 온 디바이스 AI를 하자라는 주장을 하는 거고, 기존의 빅테크들은 LLM을 도입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제미나이를 하고 있고, 우리도 오픈소스로 라마라는 걸 하고 있고, 우리는 챗GPT를 해서 빙이라는 거 해서 어떤 LLM이 얘들은 중심인 거예요. 그쵸? 이 빅테크들은. 근데 얘는 LLM이 지금 포커싱이 아니라 먼저 기기를 빵 때린 거예요. 기기, 그쵸? 기기를 따라서 야, 공간 컴퓨팅이라는 게 있고 우리 애플 비전 프로 그리고 AI 핸드폰을 만들 거야 해서 일단은 이 디바이스를 먼저 빵 때린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머신 러닝을 쓸까? LLM을 쓸까?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면서 지금 저울질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둘의 차이가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둘은 이게 어떤 우선순위가 뭐냐라는 거예요. 얘는 LLM을 개발을 일단 완료시켰어. 그쵸? 지금 LLM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제미나이 가지고 있지, 메타에서 라마 가지고 있지, 이거는 오픈 AI에서 하는 챗 GPT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쵸? AI를 이제 개발 완료했어. 자, 그러니까 뭘 하는 거야, 얘네들은? 어느 기기에 올릴까? 이제 기기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얘네들. 그쵸? 근데 애플은 거꾸로의 반대의 전략이란 말이에요. 일단은 디바이스로 20억 명의 전 세계 20억 명의 그 아이폰 유저들을 보유하고 있어요. 그쵸? 20억 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폰 유저들을 확보하고 있고 일단 디바이스는 확보됐어. 그래서 구글에서 할 수 있는 뭐 예를 들어 비전 프로라는 것도 이제 디바이스에 더 이제 고도하면서 이제 이 확보를 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얘네들 고민하는 거예요. 어떤 AI 서비스를 여기에다 탑재를 할까? 그쵸? 그러니까 완전히 접근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애플이 지금 언급량도 없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네, 정말 준비를 좀 잘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할 때, 애플은 왜 AI에 대한 그런 내용이 없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네, 전략 자체가 다르다. 근데 뭐 이제 향후 2년, 3년 후에는 결국은 이제 전부 모든 기업들이 이제 AI 디바이스와 AI 그 어떤 LLM을 쓸지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하나로 이제 가겠지만, 지금의 이제 이런 과도기에서는 둘은 전혀 다른 그런 어, 뭐랄까 접근법으로 접근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음, 이 그림들을 조금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플이 네, 정말
그래서 저는, 네, 뭐, 진짜 근데 이건 주식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고, 그래서 저는 애플을, 네, 믿고, 저는 애플을 쓰진 않지만, 네, 애플 주식을, 네, 열심히 조금씩, 네, 사서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음, 애플은 이제 뭐, 디바이스가 이제 없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은, 뭐, 구글, 메타, 그리고 MS의 견조도 네, 떨어지지 않을 만큼의 그런 앞으로의 AI 시장의 진짜 키 플레이어로 계속해서 그 다음 스텝을 준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 그 AI 에이전트를 개발하던지 이제 AI 에이전트에 대해서도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AI 에이전트는 결국 개인 비서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쉽게 예를 들면 그런 거잖아요. 그 MS에서 지금 365 그 코파일럿이 들어가면서 챗GPT 와 이제 연동이 된 거죠. 그러면서 MS에서 야, 이거 3년간의 뭐 매출 데이터를 가지고 손익 분석을 해주고 시장 가격을 올리려고 하는데 뭐 최근 3년에 올린 가격 비율에 맞춰서 올해 그런 가격 인상폭에 대해서 분석을 해줘. 라고 이야기를 하면 얘가 그 그래프들을 쫙 수, 수천 개 그런 그 데이터들을 가지고 와서 그죠? 내가 그 로우 데이터죠. 로우 데이터를 가져와서 단 2, 3분 만에 그걸 다 분석을 해준다라는 그래서 AI 에이전트를 이제 그 빌 게이츠도 이야기했죠. 향후 5년 이내에 AI 에이전트를 개발하는 회사가 이 이제 다음 스텝을 리드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오픈 AI 핵심 개발자이거든요. 근데 안드레이 카르파시라는 이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원래는 오픈 AI에 있었어요. 그러고 있다가 어 테슬라에 가서 자율주행에 대해서 또 이 사람이 만든 거야. 그러고 나서 또 퇴사하고 나서 다시 오픈 AI에 또 들어왔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 실제 이제 IT 관련된 그 댓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재미난 댓글이 있네요. 카파 씨가 직장을 그만둘 때마다 인공지능 분야가 도약한다는데 그 이유는 그가 여가 시간에 훌륭한 교육자를 만들기 때문에. 근데 진짜로 이 사람이 퇴사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여가 시간에 그런 교육 자료, 튜토리얼이나 이런 교육 자료를 만들거든요. 근데 그 자료들이 엄청 뭐 물론 이제 유료 과정도 있고 무료 과정도 있지만 이 과정들이 개발자들은 해외 개발자들은 무조건 찾아 듣는 그만큼 이 사람이 공헌하고 기여하는 바가 엄청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테슬라에서 자율주행 이런 시스템을 체계를 딱 만들고 그냥 퇴사를 해버린 거예요. 근데 이번에 이제 오픈 AI인데 또 오픈 AI를 또 떠났습니다. 퇴사했습니다. 어떤 뭐 문제나 이런 것들이 있는 게 아니다. 근데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 안드레이 카르파 씨라는 사람이 한국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이 사람의 뭐 트위터나 이런 것들 들어가보면 한국에 와서 이제 사진 찍었던 거 이런 걸 찍고 뭐 한국말로 인사도 뭐 안녕 잘 있어 뭐 또 올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인사도 하고 막 그런 걸 보면서 한국을 되게 또 좋아하더라라는 그런 깨알 정보까지. 그래서 이 카파 씨가 직장을 떠나서 이제 다음에 어느 이제 기업으로 또 가서 또 또 AI를 또 한 단계 발전시킬지 네,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드레 카르파시에 대한 내용이 딱 나왔다. 그러면 딱 이런 정보들을 또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사실 지난주에 저도 이 내용을 이제 소개를 하지 않았지만 사실 지난주에 가장 큰 이슈는 오픈 AI에서 공개한 소라 그죠? 동영상 생성 우리 지난주에 다뤘잖아. 동영상 생성 AI 소라 AI가 진짜 큰 이슈였어요. 근데 얘네 그 구글의 마케팅 팀은 좀 2% 부족한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소라 AI 때문에 이게 엄청난 거거든요. 제미나이 1.5가 공개됐는데 이 내용이 엄청난 건데 이게 묻혀버렸어요. 뭐 기사를 거의 찾아볼 수가 없을 만큼. 음. 근데 이제 오늘 이제 공개될 이 논문에 대한 내용인데 어우 진짜 깜짝 놀라실 겁니다. 깜짝 놀라고 왜 이전의 LLM은 파라미터 수였어요. 그러니까 아까 파라미터 얼마나 그 몸집이 크냐, 이거 얼마나 큰 규모를 가지고 있느냐가 그 AI 시장의 생성형 AI 시장의 큰 화두였어요. 근데 최근 들어 온 디바이스가 생기면서 이제 그 다음 흐름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흐름이 어떤 흐름인지를 얘네가 이제 보여줄 거거든요. 자,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아, 그래서 구글 딥마인드에 오면은 이렇게 쭉 이렇게 있어요. 쭉 내용들이 있고 이제 네, 저 오늘 좀 이따 이제 이 내용들을 이제 소개를 해드리겠지만, 지금 보시면은 이제 원래는 이제 나노가 온 디바이스용 핸드폰에 가는 용이었고, 그죠? 그리고 울트라 프로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제미나이에서 이제 프로 1.0이 이제 적용이 돼 있었는데, 무료로 2개월 동안 울트라를 사용할 수 있게끔 해준다. 이렇게 지난주에 이야기를 했고, 네, 원래는 1.0만 있었는데 1.5가 이제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뭐 1.5가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실제 이제 이 딥마인드에서 예, 만든 논문입니다. 그래서 논문이고 쭉 내용들을 이렇게 한번 보면 자 그게 그 전에 이걸 하나 한번 잠시 이게 이제 큰 이슈가 됐었어요. 자, 이 이슈가 이제 내용이 뭐였냐면 우리가 제미나이 1.0 프로가 이제 32K, 32K. 그다음에 GPT-4 터보가 128K의 파라미터, 그렇죠? 그다음에 파라미터가 아니라 그 입력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이게 이제 클라우드 2.1이라고 해서 이제 이게 이제 200K, 네, 200K를 지금까지는 이제 입력할 수 있는 게 제일 큰 모델이었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제미나이 1.5가 이제 출시가 되면서 네. 지금 보시죠. 10 그렇죠. 이 넣을 수 있는 양이 그러니까 컨텍스트 넣을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프롬프트에 입력을 해서 그거를 이제 해석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넣을 수 있는 양이 네. 이렇게 기존 GPT-4의 거의 뭐 한 5배 정도, 5배, 5배 이상의 그렇죠. 5배 이상의 양을 이제 넣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토큰이라고 하잖아요. 어떤 보면 글자 단위 하나를 토큰이라고 하는데 이 토큰을 거의 이제 이 1.5%가 5배 이상 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배 이상이 뭐냐면 우리가 그 해리포터 영문판 있잖아요. 엄청 두꺼운 책. 네, 엄청 두꺼운 책 영문판인데 이게 7권을 다 넣어도 네, 여기에 뭐 3분의 2도 안 미치는 양. 그러니까 7권을 다 때려 넣고 그쵸 여기다 다 때려 넣고 그냥 어떤 장면을 찾아자면 바로 몇 수초 이내 찾아줄 수 있는 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디오 같은 경우에는 1시간, 음성 같은 경우에는 보이스 같은 경우에는 11시간짜리 녹음 파일 여기다 넣으면 분석을 해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그다음에 코드는 네, 3줄의 코드를 여기 입력을 해도 얘네 소화를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단어는 70만 단어, 70만 단어, 700회, 그러니까 70만 단어를 소화할 수 있다. 근데 사실은 여기서 말하는 건 이제 100만 단어까지 나는 할 수 있다는데 여기서 테스트를 했는데 지금은 이제 70만 단어 정도를 여기다 넣으면 충분하게 가볍게 얘가 소화를 해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해리포터 그 영문판, 원본판 그 7권을 다 때려 넣어도 남는 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컨텍스트를 이만큼 넣을 수 있다는 거 지금 GPT-4보다 압도적이죠. 그렇죠? 압도적으로 지금 네. 이렇게 넣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우리가 이제 AI 관련된 사람들의 그 이야기인데, 자, 과연 GPT-4가 어떻게 저렇게 그 파라미터 수도 많고 어떻게 저렇게 똑똑해졌을까라고 하는데, 이때 이제 GPT-3는 하나의 그 GPT였던 거예요. 근데 이제 GPT-4는 여러 개, GPT-3 같은 게 여러 가지 AI 로봇들이 이렇게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걸 MOE 방식이라고 하거든요. 이 이미지에서 다시 뒤에 이제 MOE에 대해서 배우고 나서 다시 오겠지만, 네. 그래서 이 프랑스의 그 스타트업, AI 스타트업인데, 이 미스트랄이라고 하는 이제 모델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는 MOE 방식을 도입한 믹스트랄 8 곱하기 7B를 공개했다라는 건데 이게 뭐냐면 MOE는 결국은 믹스처 오브 엑스퍼트라고 전문가 혼합 모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에 8 곱하기 7B는 그 언어의 그 파라미터 수, 그 언어의 모델을 얼마의
그런 모델을 할 수 있냐고. 그다음에 이거는 8개의 AI가 여기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8개의 AI를 작은 AI를 조합을 한 거예요. 작은 AI를 이제 조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8개의 그러니까 뭐 이미지 생성 AI도 있을 수고 수학 전문 연산을 한 수학 전문 AI도 있을 수 있고 그죠? 그다음에 뭐 과학에 대한 거, 글쓰기에 대한 거, 뭐 어떤 분석에 대한 거, 통계에 대한 8개의 전문가 AI 보시는 거예요. 작은 규모의 AI 보. 8개 합쳐진 거야. 그렇죠? 그런데 이제 어떤 질문을 넣었어. 그럼 프롬프트를 딱 엔터를 치는 순간 이 질문에는 이 두 가지 모델이 적합하겠냐면 이 두 가지만 구동을 시킨다는 거야. 작게. 그럼 나머지 6개는 휴식을 하고 있겠죠. 그러면 작은 리소스, 작은 시간, 그리고 작은 데이터 연산만으로도 되게 고도의 그런 결과값을 낼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GPT-4도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아마 GPT-4가 이렇게 성능이 갑자기 이렇게 업데이트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MOE 방식을 탑재하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의 뭐 예를 들어서 뭐 20개가 될 수, 30개가 될 수 있죠. 각 분야의 그런 그 작은 규모의 그런 GPT-3와 같은 이런 작은 규모의 여러 가지 GPT들이 모여서 이것들을 질문을 프롬프트를 입력하면 2개 내지 3개가 이제 그 리소스를 절약을 하면서 그렇죠? 이렇게 답을 생성해 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MOE 방식에 대해서 조금만 더 이야기를 하면 AI 모델도 특정 분야를 잘하는 모델들이 있어요. 특정 분야를 내가 잘하는 게 있는 것처럼 AI도 특정 분야가 뭐 알파고는 바둑을 잘 뒀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특정 AI가 있어요. 근데 이때 어떤 질문을 넣었을 때 가장 적합한 전문가 AI에게 맡기면 전체적으로 복잡도를 낮추면서 계산에 들어가는 시간이라든가 비용을 최소화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리소스를 적게 먹으면서 효율적 생성이 가능한 그런 이 모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결국 나중에는 이제 이 뭐야 작은 규모들을 합치려면 뭐야 온 디바이스화와도 또 연결이 되겠죠. 스마트폰에 하나의 AI 거대한 AI가 들어간 게 아니라 아까 MOE 방식에 여러 가지 각 분야의 그런 AI들이 적절하게 들어간다면 훨씬 더 그런 리소스를 최소화하고 그다음에 용량들도 최적화하면서 이런 것들을 더 잘 구현해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MOE 방식 그래서 이제 논문을 조금 더 보면 음, 근데 이제 이 제미나이 프로 1.5가 이 MOE 방식을 탑재했다라고 이제 얘네가 선언을 이 공식 발표를 했고 챗GPT에서는 오픈AI에서는 우리는 GPT-4가 MOE 방식이야 이런 걸 공개하지 않았지만 전문가들은 그럴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지만 첫 그런 이제 공개된 이런 거대 LLM 모델이 LMM 그 멀티모달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이런 모델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MOE 방식을 탑재했다. 그리고 이제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죠. 제미나이 1.5 프로가 믹스처 오브 익스퍼트 MOE 방식의 그런 것들을 탑재했다라고 이야기를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가 된 거죠. 그러면 이제 이런 방식으로 다양한 AI 모델들이 이제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쭉 한번 내용들을 보면 아까 이거 잭스 어디서 봤어요? 잭스. 아까 애플에서 이 구글의 이 잭스를 이용해서 애플이 이제 자체 LLM을 이제 돌리고 있다. 이제 개발하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은 되게 좀 중요한 내용인데 이건 조금 이따가 다른 것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고 이제 설명을 할 거고 일단 15페이지 쭉 보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제미나이가 1.0 프로가 있고 울트라가 1.5 프로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1.0 프로, 1.0 울트라보다도 1.5 프로가 훨씬 더 성능이 더 개선된 거죠. 뭐 물론 울트라가 더 좋은 성능도 있기도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성능에서 1.5 프로. 그래서 어쨌든 그러면은
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제 세 가지 플랜이 있었잖아요. 그 온 디바이스용이 하나 있고, 그 다음이 프로고, 최고 사양 버전이 울트라잖아요. 그러면 1.5 프로, 아까 이제 그 상용화, 무료로 공개한 1.0 프로 버전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 1.5 프로가 나왔는데, 그럼 1.0 울트라, 상위 버전의 울트라는 가만히 있겠어요? 결국은 1.5 울트라도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 이게 더욱 고도화가 될 것이다 라는 거고, 자, 여기에서 이거 10샷, 5샷, 이게 뭘까요? 이게 우리 배웠죠? 아, 나 몰라. 뭔지 모르겠는데 하면 안 돼요. 우리 퓨샷이라는 거, 프롬프트 엔진의 퓨샷.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그래서 원샷, 투샷, 쓰리샷, 제로샷 이렇게 배웠는데 여기에다가 예시를 10개를 줬고 여기는 5샷으로 했다. 그래서 사실은 오픈 AI에서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했어요. 제미나이가 처음 공개되고 나서 우리가 GPT-4보다 더 우수한 성능을 뭐 냅니다라고 했을 때, 야, 너네가 네 마음대로 뭐 5샷이든 뭐 4샷이든 너네 기준으로 이렇게 샷을 넣으면 이거는 공정한 그게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거는 뭐 어떤 5샷을 넣었다가 어떤 거는 2샷을 넣었다가 어떤 것은 그죠 제로샷으로 했다가 자기네들이 이제 유리한 거에는 뭐 했겠지.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오픈 AI가 바로 반격을 하기도 했는데, 네. 그래서 여기서도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의 기술들이 들어갔다라는 거. 그래서 이 부분이 네, 지금 1.5 프로가 네, 울트라보다 훨씬 더 좋은 성능을 내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한번 이제 내용들을 조금만 더 보면은 이런 거예요. 이걸 먼저 보셔야 되는데, 음, 음, 음. 여기 있다. 음. 네, 이 내용인데 일단 우리가 결국은 우리가 웹 로그라고 했잖아. 기록적 요소가 뭐예요? 이미지, 그렇죠? 텍스트, 이미지, 뭐 이미지 영상 뭐 연속된 영상이니까 이미지, 그다음에 오디오, 그 목소리, 보이스. 이제 이런 것들이 기록적 요소잖아요. 그래서 얘네가 이제 기록적 요소를 이제 넣었어요. 그래서 어 이게 뭐냐면 이 이제 방식이 니들 방식이라고 이제 얘네들 표현을 해요. 이게 주사바늘 같이 그쵸? 뭐 백사장에서 주사바늘 찾기처럼 이렇게 이제 얘네가 어떤 컨텍스트를 이제 비디오를 이렇게 3시간짜리 비디오를 집어넣거나 22시간짜리 녹음 파일을 넣거나 그때 아까 이제 뭐 그죠? 이게 70만 개의 단어를 이렇게 막 이렇게 넣는 것들을 이제 테스트를 한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여기에다 넣었을 때 어떤 특정 단어를 얘네들이 넣는 거야. 그 문서에다가 특정 단어를 넣고 나서 얘네가 그것을 내가 명령을 했을 때 그걸 찾아낼 수 있는지 없는지요. 근데 이 빨간색 점 있죠. 빨간색 점이 못 찾은 거예요. 붉은 점이 이제 못 찾아낸 거고 그다음에 이 깨끗하다는 거는 다 찾아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디오와 오디오에 대한 그 텍스트 변환으로 해서 이런 것들까지도 다 찾아낸다는 거예요, 얘네가. 그래서 물론 이제 텍스트에 대해서는 이제 아까 말했던 것처럼 70만 개의 그런 단어로 이제 테스트를 했는데 몇 개 이제 못 찾아낸 지점들은 있었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하고 있지만 거의 얘네가 찾아냈던 그 성공률이 99.7%라고 해요. 99.7%로 이상으로 네, 이것들을 다 찾아냈다. 어떤 특정 단어를. 아까 말했잖아요. 해리포터 영문판 읽고 한 권에 수스레이 선생님 그, 아까 말했던 것처럼 뭐 해리포터 영문판으로 원본으로서 한 권이 보통 몇 페이지 정도 나요? 900? 1000? 네. 마이크가 꺼졌는데도 열심히. 네. 전- 잠깐만 제가 그만 확인해 볼게요. 번역 페이지로는 번역본으로는 한 500페이지 되거든요. 그러니까 원본으로 하면 뭐 그냥 그러니까 700페이지 이상 될 거 아니에요? 700페이지, 900페이지 이렇게. 음, 음, 뭐 평균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그쵸? 봐야지 알겠는데 네. 왜냐면 음. 그 영문판은 이게 저희 페이지 수랑 좀 다른 게 글씨가 더 작아요. 음. 원래 영문 원곡 원문판은 우리가 번역본 페이지는 종이 질도 되게 좋고 음. 글씨가 좀 큼직하게 보기 편한데 그래서 그 원래 원본 하나가 번역본으로는 2권으로 만들어진 것도 아, 많아요. 그치, 그치. 그래서 진짜 그 말한 듯이 그렇게 본다면 한글판으로 비교해서 본다면은 아마 700에서 900 정도 그쵸. 한 가는 700, 것들이라 볼 수 있죠. 네. 900이면
예를 들어 7권이면 6,300페이지 중에서 99.7%로 다 찾아낸다고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수준으로 찾아내냐 이렇게 보면 네, 어떻게 이제 얘네가 이제 이거를 이제 니드를 찾아내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런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보면 이게 보면은 이게 레미제라블의 그런 어떤 프롬프트를 넣은 거예요. 근데 여기에 1382페이지에 732K의 토큰을 넣었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다 입력을 한 거예요, 여기다가. 그러고 나서 얘가 그림을 그린 거야. 야, 이거 촛대를 가지고 있고, 여기에서 뭐 어떤 것들 장면을 두 사람이 이렇게 하는 장면을 찾아줘라고 하니까 얘가 여기에서 몇 페이지에 그런 내용들이 나온다라는 거를 네, 여기에서 이렇게 찾아서 그쵸? This is on page 1099페이지에 이게 나온다라고요. 이 그림만 그려줬을 뿐인데 이 내용 그러니까 이게 이제 추론까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얘네가. 그게 바로 멀티모달이라고 했잖아요. 추론을 통해서 이 내용 촛대를 들고 이 하는 내용은 1099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하면서 그 내용의 원문의 일부를 이렇게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이거는 뭐냐? 이게 그 1924년에 그런 나온 무성 영화예요. 그러니까 뭐 목소리나 이런 것들이 없어. 무성 그런 보면은 45분 분량의 버스터 키튼의 무성 영화를 데이터로 넣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게 44분짜리예요. 그래서 이 여기서 648K 군을 했는데 그 어떤 이제 장면을 찾아달라고 한 거야. 내가 이런 내용에서 이 내용에서 어떤 뭐 장면을 찾아줘라고 하니까 이 장면을 얘가 정확하게 그 장면을 찾아내고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내가 이 물탱크에서 뭔가 물이 나오는 이 장면을 본 것 같아. 이 장면을 찾아줘라고 하니까 얘가 이거를 찾아내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지 인식이라든가 텍스트 인식, 음성 인식, 그리고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하는 이런 기능들이 네, 엄청나게 고도화 됐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제 쭉 보면 이런 거예요. 아까 제미나이 1.5%가 네, 받아들일 수 있는 텍스트 컨텍스트의 양은 이 정도인데 GPT-4 터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양은 이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GPT-4가 그쵸? GPT 아까 6배 정도라고 했잖아요. GPT-4는 이걸 넣으면 버벅거리고 이제 토하겠죠. 근데 제미나이 1.5%가 엄청나게 99.7%의 정확도로 이렇게 다 찾아내 버린다. 그쵸? GPT-4V. 그래서 GPT-4는 못 찾아내는 거 투성이죠, 그죠? 지금 보시면 그죠? 그래서 이제 1.5% 하고 나서 1.5% 제미나이 1.5%와 이걸 비교를 해준 거예요. GPT-4. 그래서 이제 쭉 있고 이제 아까 이제 이거 하나만 더 보고 자 이게 이제 뭐냐면 이게 코드가 이게 코드도 하나 있는데 과연 코드 나오는 게 있나? 음, 음. 여기는 없고 저 위쪽에 가면은 이제 코드가 있나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코드 같은 경우에도 얘네가 이제 이렇게 다 짜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뭐 여기에는 나와 있진 않지만 지금 이 영상에 나와 있다. 여기 나와 있네. 아,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뭐냐면 이 어떤 이제 10만 줄의 코드를 집어넣었어요. 10만 줄의 코드를 이제 제미나이 1.5%로 10만 줄의 코드를 집어넣고 여기다가 이 이제 모션이 이제 코드가 이제 구현되는 것들을 보면서 실시간으로 어떤 내용의 코드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성에서 그런 문이 열리고 닫히고 이런 3D 화면을 구현을 하면서 여기서 뭐 게임을 하는데 여기에서 그냥 아무거나 10만 줄의 코드를 넣고 나서 야 내가 문이 열고 닫혔을 때 어떤 사운드가 났으면 좋겠어 라고 그냥 프롬프트 명령만 하면 그 코드를 10만 줄의 코드를 쫙 찾아가지고 문이 열리고 닫히는 거에 어떤 사운드를 넣을 수 있는 코드나 뭐 어디 API 연결해 오거나 이런 것들을 그냥 바로바로 수정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코드도 우리가 말로 하면은 다 되는 그런 세상이 왔고 실제 그 엔비디아의
젠슨 황이 어, 이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네, 이제 엊그저께 뉴스 기사에 이제 나온 거예요. 엔비디아가 막 시총 3위를 달성하고 막 그러면서 네, 젠슨 황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엔비디아 젠슨이 다시 선택한다면 자신은 컴퓨터 공학 전공이 아니라 생명공학을 전공하겠다는 거예요. 왜? 컴퓨터 공학은 AI가 다 코드 다 짜주고 다 할 건데 애들한테 뭐 지금 코딩 교육 이런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이제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컴퓨터 공학 전공하지 마라. 젠슨 황이 무조건 코딩과 프로그램을 해야 된다는 말은 이제는 잘못된 세상이 왔다. 라고 하면서 컴퓨터 공학 전공하지 마세요라고 그냥 한 거예요. 그 세계적인 그 포럼에서 충격적인 발언을 했다라고 하면서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시대의 흐름에 맞게 우리는 무엇을 공부해야 할까? 모두가 컴퓨터 공학을 공부하는 것이 맞을까? 이 길은 내 길이 모를 때 다음 세 가지를 고려해보자라고 하면서 뭐 이야기를 했는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왜 생명공학이냐? 그러니까 결국은 인간의 그런 욕망은 그 생명 연장과 연결이 돼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 그런 이제 질문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게 우리가 이제 유전자 그 가위라는 게 있잖아요. 어떤 그 결핍된 유전자나 아니면 어떤 내가 좀 문제가 있는 유전자 가위로 이게 자르고 이거를 변환을 해서 진짜 그거를 그 불치병을 예를 들어 고칠 것인가. 그러면 이제 이런 생명윤리와도 연결이 되지만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해봐야 돼요. 자, 그렇다면 내가 지금 이제 임신을 했다고 생각해 볼게요, 다들. 임신을 했어. 근데 우리 아이가 어디가 좀 결핍이 있다라는 걸 알게 된 거야. 자, 그렇다면 내가 이 유전자 가위가 윤리적으로 문제는 되지만 분명히 이 아이가 태어나면 여기에 문제가 돼서 태어나. 근데 AI의 그런 기술의 발전과 이런 것들의 발전으로 인해서 이거를 그냥 한 번만 딱 수정만 해주면 애가 건강하게 태어나. 자, 그렇다면 나는 나는 그래도 생명윤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아이를 어떻게 뱃속에 있는 나의 아이에 대한 그 유전자를 어떻게, 뭐 기계도 아니고 어떻게 야만적으로 그 수정을 하겠어. 나는 안 하겠다, 1번. 아니다. 알고 이런 기술이 있다면 나는 아이의 그런 행복한 미래를 위해서 나는 하겠다, 2번. 그쵸. 뻔히 애가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걸 알고 그걸 할 수 있으면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AI 기술이 발전되고 고도화되면서 이제 나중에는 이제 지금 이제 신약 개발에까지도 AI가 이제 활용이 되고 있으면서 단축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의 이제 모든 그 신비에 있는 유전자를 전부 다 스캐닝을 해서 그런 이제 유전자 가위나 이런 것들로 해서 생명 연장을 하고 불치병을 낫게 하는 그런 시대가 올 건데 그럼 이제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봐야 된다. 무조건적으로 물론 이제 비윤리적인 그런 것들은 참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라면 나는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네, 그렇죠. 그런 기사들이 왔을 때 저건 안 돼 이게 아니라 한 번쯤은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도 그래서 이제 젠슨왕이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생명공학 쪽으로 그렇죠. 거긴 파도 끝이 없다라는 거예요 거기는. 그래서 그런 쪽을 전공하겠다 이야기를 한 거고 어,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 논문에서 좀 봐야 될 거는 이거예요. 이게 이제 뭐냐면, 이게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한 게 있어서, 음,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이제, 돼요. 자, 이게 뭐냐면, 그, 어, 여기에 이제 그런 어떤 소수 민족의 이게 언어예요. 이게 이 언어가, 칼라망이라는 그런 언어래요. 이 소수 민족의 언어인데, 이 칼라망이라는 언어가 이제 소멸의 위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제미나이 1.5에다가 이 그 문법책, 그쵸? 문법책을 한 권 주고, 그 다음에 이 사전을 하나 줬어요. 어떤 단어를 할 수 있는 사전. 그리고 나서 이 칼라망의 그런 언어들을 넣고 이거를 영어로
번역을 해줘, 변환을 해줘라고 했더니 얘가 이거를 해준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그전에는 얘가 사전 학습을 돼요. 칼라망 언어에 대해 사전 학습을 해야 됐었어요. 그쵸? 그러면서 우리가 머신러닝을 통해서 사전에 학습을 해야지 이게 데이터베이스 센터의 그 데이터 그라운딩을 통해서 이거를 베이스를 가지고 이거를 변환을 하거나 이런 작업을 했는데 이제는 엄청난 방대한 양의 아까 말했잖아 해리포터의 그런 900페이지의 그런 책을 뭐 30권, 40권을 넣을 수 있을 만큼의 프롬프트 입력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떤 새로운 그런 언어들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새로운 개념들을 배우거나 할 때 우리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학습을 시킬 필요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 안에서 모든 것들이 그냥 추론을 통해서 답을 생성해내 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나중에 이제 이런 기술들이 조금 더 이제 고도화되고 발전이 되면 우리가 프롬프트 창에다가 뭐냐 책 30권 때려넣고 어떤 나의 그런 어떤 정보, 나의 강의에 대한 내용, 아니면 강의의 기획서, 책 출간의 뭐 그 기획서 이런 것들을 그냥 뚝딱 써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제가 그 1월 2주차 때 결국 중요한 거는 나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내 본질. 왜냐면 예를 들어 지금 챗 GPT에게 어떤 남성 혐오적인 그런 내용의 소설을 써줘라고 하면은 안 써준다는 거예요. 왜? 얘는 중립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뭐 폭력이라든가 어떤 혐오적이라든가 어떤 편향된 생각이 아니라 중립적으로서 생성을 하게끔 답변을 이렇게 하게끔 세팅이 돼 있거든요. 그쵸? 그런데 우리가 이런 방대한 자료를 넣었을 때 그냥 누구나 할 법한 뻔한 내용을 질문을 하면은 뻔한 답밖에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뭐냐면 나의 메시지와 나의 가치관과 나의 호불호와 이런 것들이 담긴 그런 질문을 해줘야지만이 여기에서 그런 컨텐츠들을 뽑아낼 수 있고 나만의 컨텐츠를 뽑아낼 수가 있는 시대가 올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게 이제 제미나이 1.5%가 이제 공개가 됐잖아요. 그러면 이 기술들이 이제 다른 생성형 AI들도 이제 오픈 AI 이거 안 따라하거든. 그럼 오픈 AI는 아까 70만이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230만, 뭐 300만 이게 더 뛰겠죠? 그러면 또다시 또 누군가는 더 뛰고 이렇게 하면서 그 경쟁들이 더 이제 뭐 과열이 되겠지만 결국은 우리가 이젠 뭐 책 뭐 100 진짜로 책 100권을 때려놓고 어떤 공부를 하는 나의 학습 자료를 만들고 이런 것들이 네, 아주 간단해지는 시대가 올 거라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누가 어떤 질문을 깊이 있는 질문을 할 것인가? 그리고 그 질문을 했을 때 그 얻어진 답을 나의 컨텐츠에 어떻게 더할 것인가는 결국은 질문, 제가 그래서 늘 강조드렸던 것처럼 나의 가치관과 메시지가 담긴 질문을 할 줄 알아야 되고, 지난 시간에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지난주에 그 챗 GPT 그 사용법, 프롬프트를 계속 디벨롭 시키는 방법들을 알려드렸잖아요. 그런 식으로 계속 질문을 연장하고 수정하고 연장하고 수정하면서 최종적인 나의 컨텐츠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빌드업 과정들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일회성 질문, 그냥 뻔한 질문, 이런 것들은, 네, 차별성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AI를 다룰 줄 아는 사람이, 그리고 이런 AI 기술들이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변화를 줄 것이다. 라는 거. 그래서 1.5%가 주는 의미는 이제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엄청난 양의 이제 그 데이터를 넣을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그런 시장의 그런 기준점을 높여놨다라는 거. 기술의 기준점을 높여놨다. 첫 번째. 두 번째는 MOE 방식을 탑재를 했다라는 거. MOE 방식. 그래서 이 MOE 방식을 또 잘 다른 LLM들도 이제 적용을 하겠죠. 그러면 이것들이 온 디바이스 그리고 우리 AI 기기에 어떻게 탑재가 될 것인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모바일에서도 어떤 여행을 가려고 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그 뭐 트립하고 예를 들어서 뭐 아니면은 뭐 어떤 숙소를 뭐 예약하려면 어떤 어플, 그다음에 맛집을 하려면 뭐 배민, 그쵸? 뭐 어떤 예약을 하려면 뭐 어디 뭐 예약 그런 것처럼 그 특화된 앱들이 있잖아요. 특화된 앱들이. 이런 것처럼 이제 MOE 방식이 탑재가 되면 어떤 하나의 그 기능을 해주기도 하겠지만 이런 그 챗봇들이나 아니면은 그 LLM이나 LMM 같은 모델들이
내 목적에 맞게끔 내가 다운로드를 받거나 이거를 여기에 활성화, 비활성화 시킬 수 있는 식으로 다양하게 활용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전에 우리가 검색을 통해서 그걸 찾았다면 이제는 말로써 하면은 그냥 다 내용들을 정리해주고 답을 제안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라는 거고, 네, 애플 또 하나 또 이슈를 보면 애플 언어 모델만으로 동영상을 만들어주는 획기적인 기술도 공개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아마도 이제 2월 15일 날 이제 공개가 됐던 기술인데, 네, 언어만으로, 그러니까 말로써 우리가 그런 아니면은 우리가 말하고 있는 그런 프롬프트 입력만으로 동영상을 네, 만들어 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AI 폰에 또 탑재가 되겠죠. 그래서 애플이 아무것도 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게 아니라 엄청난 준비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고. 네. 그리고 이제 제가 매주 제가 이제 그 업데이트하는 내용 중에서 로봇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빠지지 않고 등장을 하잖아요. 이거 이제 로봇에 대한 최근에 이제 나온 논문들 중에서 이게 좀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이 콜롬비아 대학에서 네, 공개를 했던 건데 이런 식으로 이제 그 AI를 이제 학습시키는 방법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전에는 엄청난 큰 기계를 가지고 학습을 시켰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학습을 시키냐? 얘가 어, 이런 식으로 이 로보팔 같은 게 있대요. 로보팔 같은 거에다가 이 고프로 이제 영상 촬영을 이렇게 장비를 이게 달게 되면 이게 이제 로봇의 이런 시선에서 이제 이걸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지금 이 가방 보시면 여기에 이런 식으로 이 사람이 지금 보잖아요. 이렇게 내가 상황에 맞게 그냥 학습을 시키는 거야. 이렇게 간편하게 학습을 시키는 거야. 커피잔을 들어서 이렇게 올리는 거. 이런 걸 다양한 환경에서 학습을 이게 시켜준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설거지도 이렇게 학습을 시킨 거예요. 이제 설거지도 이렇게 해줘. 이게 주방, 그럼 다 케찹을 뿌려. 근데 또 해. 근데 만약에 우리 사람이 이렇게 알바생한테 케찹 내가 뿌렸어. 그럼 어떻게 해서? 접시가 날라오겠죠. 그렇죠? 스샘이 날라오고. 얘 봐. 그냥 꿋꿋이 하는 거야. 어, 모르겠고. 그쵸?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이제 오염이 난 부분을 지금 얘가 잘 캐치하고 있나를 보는 건데 잘 캐치해내죠. 그죠? 인식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달려있는 카메라로 그쵸? 어떤 것들을 인식을 하겠죠. 저기에 우리 엄마가 있었으면 등짝 먹는 거로 장난치지 마라 이렇게 했을 텐데 그쵸? 이렇게 지금 고도가 되고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뭐 어떤 물건을 집어서 넣는다라든가 그쵸? 커피잔 음, 이거 이젠 이런 뭐 숙소에서 그쵸? 예를 들어서 이런 AI로 가사 AI 로봇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옷도 그쵸? 개워주고 같이 협업을 해야 되는데 이제 주손 양손이라고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제 개선이 돼야 되겠죠. 그럼 이제 아까 이제 사람이 잡고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을 또 해주면 더 고도화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런 식으로 그냥 트레이닝이 이제 쉬워졌다라는 거예요. 트레이닝. 그러면 어떤 특정 상황에서 내가 이제 AI 로봇을 이제 구매를 했어. 그럼 나에게 맞는 우리 집에서 있던 이런 일을 해야 하고 특정 상황을 얘가 이렇게 학습을 시켜주면 AI 로봇이 이렇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이런 데이터들, 상황과 데이터들이 이렇게 수집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진짜로 이제 단순 반복적인 일들은 진짜 많이 대체가 될 거예요. 이런 것들도 보면. 음, 그래서 커피 잔. 네, 어떠한 상황에서도 찻잔을 인식을 해서 그쵸?
네. 물이 나오는 곳에서, 어떤 테이블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네, 이런 것들을 인식해서 한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이런 서빙 로봇이 지금은 이제 음식을 어떤 지정된 장소에 배달까지 해주는데, 배달이 아니라 내려주고, 그쵸. 음, 수거도 해오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라는 것들. 네. 그래서 엄청나게 지금 발전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어, 오늘 기사들은 아까 이제 그 제미나이 1.5가 사실은 주였는데 지금 제미나이 1.5가 공개가 되면서 우리의 그런 LLM이나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또 발전을 할 것이다라는 거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적은 리소스로 네,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LLM들이 나오게 된다면 이게 온 디바이스나 아까 우리가 봤던 AI 기기에 어떻게 탑재돼서 어떻게 활용될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네. 어, 혹시 궁금하신 것들 있으면은, 네, 질문을, 네,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여기 나오나? 네. 음, 네. 네, 그러면 일단 녹화는 여기까지 일단 하고요.